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법무사 민사소송법 우리 2차 시험이죠. 네, 우리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게 되는 차상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민사소송법, 자, 민법, 민사소송법, 네, 민사법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실무 과목이라 해서 집행, 공탁, 그다음에 등기, 그렇죠. 크게 보면은요,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 이 양대축인데 민사소송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2차 시험에는 우리 배점이 70점이죠. 70점이고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고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좀 안 해봤기 때문이고 특히나 민법은 1, 2차 다 있죠. 자, 1, 2차 과목에 다 있는 게 우리 법무사 시험이 민법과 부등법입니다. 민법과 부등법. 그래서 여러분 민법과 부등법은 정말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도 나중에 많이 소용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민법과 부등법. 그 못지않은 게 바로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자, 그러면 민사소송법,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전체 민사소송법은 제가 지금 기본이론 강의 지금 예상은 한 70강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입니다, 우리는. 2차는 주관식 사례형이죠. 사례. 그래서 사례형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법원직 시험은 참 좋습니다. 옛날에 사시라, 즉 사법고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문제의 소재, 논점의 정리, 학설을 또 이만큼 써야 됩니다. 1설, 2설, 3설, 그리고 판례를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해결, 검토, 맞죠? 이렇게 포습을 해서 사안을 포습해서 검토 및 사안 해결 이렇게 쫙 갖춰야 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주관식 사례형은 이른바 문학판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소재, 학설,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검토, 문학판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우리 법원직 시험인 법무사 시험은 참 좋습니다. 쓰는 게 간단합니다. 그냥 결론과 이유 이렇거든요. 결론과 이유. 따라서 결론. 우리 민사소송 같으면은 법원의 판결은 또는 법원의 조치는 맞죠? 다음 소가 적법한가 부적법한가. 그러면은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판결은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유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결론과 이유 또는 결론과 논거 이유에서는요. 그냥 뭡니까? 목차 1, 2, 3 정도로 달아가지고 쭉 쓰시고 그냥 판례만 딱 갖다 박으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철저하게 판례입니다. 학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를 딱 갖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그냥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쓰시면서 그 다음에 끝맺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는요 민법과 민사소송을요 이렇게 딱 똑같이 쓰더라도 민법은 굉장히 짜게 점수를 매깁니다. 굉장히 짭니다. 민법은 웬만큼 잘 쓰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요. 우리 법원에 이제 출제위원이 판사님이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민사소송이 어려울 거야.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후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요. 실제 수험생이 답안을 작성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나 민법은요. 웬만큼 잘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꽈락이 속출하죠. 네. 뭐 이런 말이 좀 섬뜩한데 우리가 바로 직전의 시험이죠. 네, 바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꽈락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항상 민법에서 노심초사합니다. 민법.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형사소송을 잘못 쳤다. 아니면은 뭐 다른 과목을 막 걱정하는데 정작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민법에서 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명과락 43점 뭐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미치죠. 물론 결과를 보고. 네.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다. 그거는 좋은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남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말고 더군다나 제가 그죠? 제가 대한민국 넘버원겠죠? 민사소송 강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여타 법과목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쉽게 뭘 말하는 건지, 왜 하자는 건지,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가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 내용은요, 어차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뭐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 저 뒤에 보면 간이소송 절차, 이거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간이소송 절차. 간이소송 절차라면은요, 소액사건 심판, 우리 소액은 3천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소액 사건에는 그렇죠. 소액 단독 사건이라서 그렇죠. 단독 판사님이 재판하시는 아주 간단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촉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급명령을 날려서 돈 줘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 약식 소송이 있는데 그건 우리 2차 시험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차용인데 어쩔 수 없이 체계적으로 이제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상소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은요, 항소까지만 하면 됩니다. 사실. 항소까지만 하면 되고, 상고나,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죠? 항고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건 객관식 용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재심 파트가 나올 수 있는데, 재심은 이제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재심은 미리 앞부분에서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심, 뭐 요 정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절차법의 특성상 앞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앞부분을 배우지만은 저 뒷부분 이야기, 상소나 재심 이야기를 앞부분에도 막 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절차법의 특성은요, 항상 처음과 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여행을 떠날 때, 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얼마쯤 왔다. 그리고 부산까지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부산이네? 광주네? 그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것은 법은 마찬가지겠지만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본다. 전체와 부분. 바로 뭐죠? 숲과 나무. 그러니까 절차 전체의 절차, 숲을 보면서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 네, 이게 바로 절차법의 특징입니다. 절차는 항상 숲과 나무를 같이 보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된다. 요거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공이 똑같습니다. 공이 똑같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하면서 앞부분에 나올 때 뒷부분 이야기를 조금씩 해서 계속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은 민사소송, 소송이란 걸 여러분 재판해 본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법원에 가서 원피고가 돼 본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인생 3원이라고. 그래 태어날 때 병원, 뭐 죽을 때도 병원이죠. 그 다음에 학원, 그리고 법원, 인생 3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하고 병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은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죠. 예. 원고가 되더라도 불편합니다. 내 돈 내가 받겠다고 내 돈 들여가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한다. 그렇죠. 그래서 송사라 그러죠. 재판에 안 엮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그렇죠. 그래서 평생 나는 법원 하면 안 갔다. 그러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인간은 어차피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기 때문에 병원은 안 갈 수가 없죠. 학원도 마찬가지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자기 발전을 위하고 자기 개발을 위하고 자기에 대해서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뭐 학원, 뭐 인강도 학원이라 보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되지 마세요.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세요. 절차법의 특징입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이게 성격의 문제죠. 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까칠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내가 반드시 깨고 완전히 알고 넘어가야지. 안 돼.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때는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때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 뒷부분하고 좀 더 하다 보면 또 알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알게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절대 뭐다 어느 한 곳에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고 내가 이거를 뽀개고 가겠다고 그게 딱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넘어갈 때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갈 때 넘어가시라.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이 정도지만 반복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거 2차 시험용은 따로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죠. 그래서 전체가 이 정도면 실제 2차 시험용은 이 정도다 이 말이죠. 다만 요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다? 내용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설명은 제가 다 해드립니다.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이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 교재를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우리가 민사소송에 총론 일반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민사소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민사가 뭐고 소송이 뭐냐? 이건 아닙니까? 민사.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민법을 하거나 여러 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민사란 말을 많이 들을 것이고 소송이란 말로 많이 듣잖아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그렇죠. 그 다음에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이런 말을 막 듣지 않습니까? 민사가 뭐냐면요. 그렇죠. 여기 나오지만 사인 간의 법률관계 이게 민사입니다. 사인 간의 법률관계.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민사소송이란 민사에 관한 소송인데 민사라는 거는 뭐죠? 사람들의 문제, 사인 간의 문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법의 세계에서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뭐라 그랬죠?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야. 따라서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인간이기 때문에 사법상이야. 왜 사법이냐면 공법을 다루는 것은 헌법과 행정소송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는 사법상이야. 사법상. 그러면 여러분 사법과 공법의 차이는 뭐죠? 사법은 대등한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대등한 사인간이 그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그렇죠. 김씨와 박씨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안 그렇죠. 국가지자체, 그렇죠. 국가지자체와 사인, 국민 간의 관계죠. 국민 간의 관계, 예, 요런 규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민사라 그러죠. 그러면 소송이 뭐냐면요. 이제 소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왔다시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권리관계 전부를 확정하는 판결 절차를 말하죠. 권리관계 확정. 법원의 재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권리관계 확정 이겁니다. 재판을 통하여 그렇죠. 권리 확정. 됐죠. 이게 소송인데 이게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확정입니다. 여러분 확정. 자, 이제 여러분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소송에서요 확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최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야 확정해라, 뭐 어째라, 정해라, 결정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확정은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비중이. 알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물어봅니다. 판사님 소송 왜 합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합니다. 확정시키려고 하지 이래요. 확정.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확정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 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모이는 날짜 뭐 어느 거를 뭐 이렇게 사안을 정하는 거 결정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확정이라는 거는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 자, 제가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한 10,000번 합니다. 10,000번.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 자, 요게 확정입니다. 요게 확정.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그러면 통상의 불복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소입니다. 상소. 자, 여러분 상소라는 거는요. 원 판결을 취소시켜 달라는 게 상소예요. 상소는 뜻이 뭐냐면 원 판결 취소. 자, 그래서 원 판결을 취소시켜 달라는 신청, 신청이죠. 원 판결 취소 신청이 상소입니다. 그럼 원 판결 예컨대 1심 판결이 났잖아요. 1심 판결의 승패가 나눠지죠. 그러면 만약에 그 패소한 자는 마음에 안 든다. 뭐 승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을 하죠. 그럼 불복을 하면 뭐 한다? 그렇죠. 상소합니다. 1심 판결의 불복을 항소, 2심 판결의 불복을 상고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내 나와요.
그래서 통상의 불복 방법이 상소입니다. 그러면 상소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죠.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불복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불복을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법원의 신급이 3심제라고 하죠. 우리 헌법에서 했습니다. 3심이야. 1심, 2심, 3심. 자, 3심 관할은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 바로 이 말이죠.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제 더 이상 법원이 안 도와줘 이 말이야. 우리가 소송이라는 즉 재판이라는 것은 뭐다?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게 이게 소송이에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채무자가 안 갚습니다. 약속한 날짜 변제기에. 그래서 달래도 안 갚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원에다가 뭐다? 힘을 빌린다 이 말이야. 자, 집에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좁혀서 가져온다. 이걸 자력구제라 그러는데 자력구제는 안 된다 그랬죠.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그래서 국가구제,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라라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그렇게 다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법원, 우리 사법부, 재판이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원의 힘을 빌려서 뭐다?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키죠. 그러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뭐다? 절차가 있고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법원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고 민사소송을 할 때 이른바 실제법하고 절차법, 실제법과 소송법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법과 소송법. 자, 우리 이런 일이 있다 그럽시다. 자, 이런 일. 무슨 말이냐면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게 여러분 민법하고 소송법이 뭐가 다르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민법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게 바로 소송법인데 소송법에서 지금 제가 확정이라 말을 썼는데 소송법하고 민법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긋난다. 바이어스, 어긋나는 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소송이란 게 뭐냐를 보여드리는 거죠. 갑은 채권자입니다. 자, 을은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있으면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자, 대여금 반환하는 거죠. 대여금 반환. 자, 빌려준다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갑은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 판단해 주죠. 뭘로?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됐죠? 법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항상 이제 법원이 개입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는 게 재판이고 소송입니다. 두 사람 간에 스타벅스에서 아니면 두 사람 간의 공원에서 그거는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요 하얀색은요, 뭡니까? 우리가 실제법, 민법이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갑은요, 어떤 권리가 발생하죠?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을 채무자는 돈을 빌렸으니까 대여금을 반환할 채무, 의무가 생기는 거죠. 권리 의무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사람이요, 알아서 주면 되는데 을이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에 어떻게 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소송을 합니다. 그게 스타트가 바로 소를 제기한다 이 말입니다. 소제기. 되죠? 소제기. 소라는 건 여러분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소라 그럽니다. 뭐라고? 판결을 구하는 신청. 신청이란 게 뭐냐면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걸 신청이라 그래요.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 한마디로 재판의 담당 우리는 어디서 하죠? 법원, 사법부. 우리 헌법에 나오죠. 헌법의 사법부.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게 소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뭐죠? 그렇습니다. 요 갑을 양 당사자, 소송의 주체, 당사자라 그러는데 당사자의 원고와 피고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법정에서 각자 변론을 하게 됩니다. 편하게 들어요.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그리고 판사님은 뭐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맞죠? 자, 그렇습니다. 요런 거 우리가 변론이라 그러는데 그걸 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자, 우리가 하얀색이 우리 민법인데 민법에서 실제법은요. 갑이 대금 반환 청구가 있다는 건 하늘이 알고 땅도 안단 말이야. 빌려줬다면. 맞잖아요. 그리고 어른 갚아야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는요. 민법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부동산 매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권이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 있잖아 하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소송에 가서 다툴 때는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장이라는 거야. 주장. 아시겠죠? 주장입니다. 주장하고 여러분 사실은 다른 거야. 주장하고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건 뭐죠? 자기의 주장에 불과하죠. 그게 그대로 사실인가 아닌가는 뭐다? 판단, 심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야. 우리가 보통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은 채권은 소멸된다 그러잖아. 민법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채권 소멸, 변제, 상계, 변제. 그런데 소송에서 오면요. 피고가 채무자가 되면은 피고가 판사님 갚았습니다. 갚았다니까요 하면 갚은 사실 인정, 채권의 소멸,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피고 갚았다고? 그러면 갚은 사실을 입증해봐요 이럽니다. 입증. 그렇죠. 결국엔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은 소송에서는요. 다 전부 주장하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인정하는 자료, 바로 입증, 증거. 그렇죠. 주장을 하고 그에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고 증거조사해서 진짜 갚았네. 받았네. 맞죠? 이렇게 해야만이 뭐다? 변제 사실은 인정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소송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 아무리 채무자가 갚았다고 주장은 했지만은 갚은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인도 없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 뭐죠? 영수증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 민법에서는 갚으면 변제는 채권의 소멸 이래 되지만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서 판사하면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피고 채무자가 갚았다는 말만 하고 본 사람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갚았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하늘이 안 열고 땅도 합니다. 안 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이 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그러면 민법하고는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갚았다 주장하고 갚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영수증이나 증인을 데려와서 갚은 게 맞습니다 하고 증언을 받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갚은 사실을 인정, 변제 사실 인정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입증하는 게 안 되면은 변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자연적 역사적 사실은 갚았다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뭐다? 답안지 마킹, 1차 시험에 답안지 마킹을 잘못하면 불합격이지. 맞죠? 옮겨서 찍는데 잘못 찍으면 불합격이야. 이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훅 들어와서 민사소송에서 막 하면서 관할이고 당사자고 어려운 거 막 하죠. 아니야. 알겠죠? 이런 걸 막 하는 겁니다. 민법은 뭐고 민사소송은 뭐고 어느 부분은 같고 어느 부분은 다르고 어느 부분은 어긋나고 이런 걸 자꾸 알면서 이런 게 소송이구나 하고 알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면은요. 이보세요. 대금 반환 청구권은 있는데 자, 법원에서 얘가 주장 입증을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야. 또 이제 그 말이죠. 제대로 못한 겁니다. 얘는 뭐다? 대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대여 사실에 대한 주장을 했어. 당연하죠. 그런데 뭐다? 제대로 입증을 못한 거야. 입증을 못한 겁니다. 제대로. 그냥 화만 내는 거야. 막 짜증만 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대금 반환 청구인데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를 기각당합니다. 청구 기각. 자, 요것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판결할 때는 인용 판결, 기각 판결, 각하 판결, 각하, 기각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저만 설명합니다. 뭐 일반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기각이고 인용이고 각하래.
그러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각하 할 때 각하와 기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각하와 기각. 이 각이라는 거는요. 물리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는요. 아래 하자죠. 그러니까 물리쳐서 내려놓는다야. set aside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다. 그렇죠. 문전박대입니다. 재판 안 해준다 이 뜻입니다. 각하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 안 해준다 뜻이야. 야, 네 말 안 들어. 재판 안 해줘. 재판할 필요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각은 뭐냐면 물리치고 기가 버릴 기자거든. 그러면 뭐냐면 물리치고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판해 주는데 들어보니까 뭐다? 네 말이 틀렸네? 네 말이 틀렸네? 타당성이 없네? 이유가 없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드는데 참 와닿죠. 자,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 밥상을 딱 차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딱 보면서 뭐 한다? 자기가 먹는 반찬. 그죠? 젓갈이라든가 김이 없습니다. 고등어 생선도 없네? 엥! 이러고 고개를 돌리죠. 안 먹어! 하면서 밥상을 물렸거라. 이게 각하야. 각하.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각이나 인용은 뭐냐면 다 있죠. 반찬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떠먹습니다. 냠냠냠. 그리고 먹고 나서 맛있다. 인용. 맛이 없네. 기각. 이 말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음식을 드시고 나서 맛있다 맛없다 하는 부분 인용 기각과 아예 밥상을 물릴 거라고 아예 팽개치는 거 문전박대는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보통 우리 아들 가진 엄마들 볼 때 그렇죠. 이제 아들이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 아이 안 봐. 아예 집에 데려오지도 마. 안 봐. 하면 뭐다. 문전박대 각합니다. 그래 한 보기나 보자. 하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차 한잔하면 얘기 나누다가 끄떡끄떡하고 엄마 미소가 흐르죠. 그러면 마음에 들면 인용. 엥 하면 기각. 됐죠?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딱 맞습니다. 요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구가 기각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소송은요. 여러분 항상 불복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바로 불복. 뭐죠? 상소입니다. 통상의 불복. 자, 그래서 여러분 청구 기각당한 갑이요. 채권자가 황당하고 열받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술을 엄청 마신 거야.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다? 눈을 떴어. 안 되겠다. 내가 다퉈야지. 안 되겠다. 하고 상소한다고 눈을 떴는데 아차 14일이 지났네. 2주 도가. 알겠죠? 상소기간 2주 도가. 자, 그러면 여러분 상소기간 2주가요. 도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뭐라 그러죠? 봐, 옆에 했잖아요. 그죠? 통상의 불복 방법, 상소로 다툴 수 없죠. 우리가 상소기간이 2주입니다. 상소기간이 2주, 396조 1항이에요. 상소기간이 2주. 2주가 도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된다? 확정. 이겁니다. 이거 패소 확정. 자, 기각은 패소거든요. 그러면 패소가 확정됐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패소가 확정이 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패소가 확정되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지. 조심해요. 갑의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거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법원이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지. 법원은요. 절대 갑의 권리를 발생을 시켜주고 소멸시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기는 국회에서 한다고요. 법원이 아니고 국회, 입법자. 바로 뭐죠? 실체법. 그게 민법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한 민법. 민법에서 내내 실체법 하는 게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요. 물건을 판 사람은 뭐다? 돈을 받을 대금 청구 권이 있다. 권리가 있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다? 소유권, 권리 이전 청구권이 있다. 이런 거 권리 내내 배우는 게 실제법이죠. 법원은요. 있는 권리를 없애거나 소멸, 없는 권리를 만들어주고 발생.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법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지. 네 권리가 사라졌어. 야, 갑, 너 대금 반환 청구권이 없어 임마. 이게 아니에요. 실제 대금 반환 청구가 변제나 소멸시효가 돼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얘가 분명히 돈을 빌려줬고 얘는 안 갚았는데 얘가 제대로 주장을 했는데 입증을 제대로 못하고 막 짜증만 내고 화만 내면서 버벅거리다가 그냥 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완전 정말 분통 터지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있잖아요. 나 빌린 적 없잖아. 이래요. 야 무슨 말을 해. 너 지난번에 빌려줬잖아. 내 빌렸잖아. 이상하네. 내 기억이 없는데 이럽니다. 실제 만약에 그 친구가 사악한 친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팔짝 뛰겠죠. 팔짝 뛰겠죠. 그때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돈 빌릴 때 뭐 담보 잡고 아니면 뭐 차용증 쓰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 더군다나 만약 계좌 이체라도 했으면은 여러분 그저 통장에는 남고 기록에 남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길에 가서 야 친구 급하다. 야 돈 10만 원 뭐 20만 원 좀 빌려줄래? 그래. 야 빌려줬어.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갚을 줄 알았는데 없어. 야 그때 돈 빌려준 거 했더니 야 너 언제 빌렸다고 그래? 이런 거야. 그럴 때 뭐다? 내가 제대로 주장을 했고 당연히 그리고 입증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면 뭐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그 친구한테 길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길에서 빌려준 돈, 빌려준 사실, 빌려주가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뭐다? 그렇죠. 확인을 받고 실현을 못 시킬 뿐이지. 알겠죠? 이게 법원이에요. 판사님도 알아요. 저 빌려준 것 같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주장만 있지 입증을 못하죠? 주장만 있지 입증을 못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 있잖아요. 시험에 답 찍은 거는 맞아. 답 찍은 거는 맞아. 근데 마킹을 실수했어. OMR 카드 옮기면서 잘못 찍었어. 한 개씩 밀렸어. 그러면 뭐다? 떨어지는 거지. 이럴 때 여러분이 막 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있잖아요. 아이고 보세요. 제가 시험에는 이렇게 제대로 했잖아요. 진짜 억울합니다. 됐답니다. 됐잖아요. 예, 이게 딱 법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당신이 보니까 딱한데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게 재판입니다.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민사소송은요 바로 확정하면서 나오지만은 여기서 드디어 무슨 말이 나오는데 바로 기판력이라는 게 나와요. 기판력. 자 제가 첫날 첫 시간에 바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들을 다 해버립니다. 기판력하고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게 바로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그래서 요 민사소송은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바로 변론주의와 기판력입니다. 변론주의와 기판력. 변론주의란 말은 어려운 말 아니야. 자신이 주장하고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거 가지고 뭐다?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해야 돼. 한마디로 사실자료,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수집하고 제출한 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판사님이 여러분 전지전능해가지고 세상의 사실을 다 알아서 재판한다. 절대 안 됩니다. 민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확정이 되어버리면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판단한 효력. 더 이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판 안 해줍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판 안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안타깝든 아무리 뭐 새로운 증거가 생겼든 어쨌든 아무리 해도 필요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요게 바로 변론주의와 기판력. 바로 이거죠. 이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면은요. 상소기간 2주도가 확정됐죠. 그러면 여러분 갑은요 이제 미쳐버리겠죠. 여러분이 갑이 입장에 한번 대봐.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갑이요 한 달간 들어놓았다가 정신을 차려서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소송을 또 날립니다. 야! 너 임마 내 때문에 땡 잡았잖아. 내가 상소기간 도가 돼가지고 확정이 돼서 너는 내한테 안 갚아도 되잖아. 하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소송을 또 날립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이야. 갑이. 알겠죠?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너는 내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땡 잡았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죠. 이거 뭐다? 역시 반드시 이거 기각입니다. 이거 왜 또 기각일 겁니까? 여러분 봐. 이게 민법이야.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법 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본 거죠. 법률상 원인 없이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봤냐? 얘가 손해가 있느냐 이 말이야. 없습니다. 얘가 이익을 봤냐?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상청구 기각되면 얘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봐. 민법이죠.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법이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얘는요 여전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은요 더 이상 재판을 안 해주겠다. 너희들 재판을 안 해주겠다지. 야, 갑,
너 대금 반환 청구권이 없어. 너 이제 갚을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권리자입니다. 얘는요,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요, 자신의 대금 반환 청구권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법원에서 청구 기각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법원의 청구 기각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거는요, 법원이 더 이상 안 도와준다, 재판 안 해준다지 네 권리를 날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실제법상 채무자입니다. 여전히 얘는요, 실제법상 채무자고, 얘는 여전히 실제법상 채권자, 권리자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갑은요, 이제 두 번째 또 쓰러집니다. 두 번째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태.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또 미안하네, 친구한테.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하고 이제 얘가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반성하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이든 집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야, 미안해. 내가 그때 힘들어가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빌린 돈을 갚아줍니다. 빌린 돈을 갚아줍니다. 빌린 돈을 갚아줍니다. 빌린 돈을 갚아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그래, 이제 정신 차리는데 고맙다 그러고 짜증이 나가지고 돈을 딱 받자마자 나가!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문을 쾅 닫아버려. 그러니까 얘가 나와가지고 짜증이 납니다. 아니, 내가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은 거 아니야? 아니, 이 자식 봐라. 내가 이제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갚으면은 뭐 그냥 받아주고 고맙다고 다시 뭐 술을 한 잔 사든지 해야지. 이 자식 봐라 하고 열받아가 이 애가 이제 어디 가냐 또 법원 갑니다. 얘가 법원 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얘가 의리 갑한테 뭐다? 내가 안 갚아도 될 돈을 갚았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뭐다? 네, 그 돈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괘씸합니다 하고 얘가 이제는 의리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의리 갑을 상대로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뭐다? 기각. 기각. 왜요? 이봐. 여러분, 얘는 여전히 권리자고 얘는 여전히 의무자입니다. 이 돈은요, 부당이득이 아니죠. 갚을 걸 갚은 거야. 법률상 원인은 있죠. 얘는 뭐죠? 받을 걸 받은 겁니다. 얘는 갚을 걸 갚은 자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법인 민법할 때 우리 채권법에서 채권의 대내적 효력 할 때 채권자에 뭐가 있다? 급부 보유력. 이런 말이 들어봤죠? 급부 보유력. 이겁니다. 자, 급부 보유력이란 건 뭐냐면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득입니다. 받을 걸 받은 거야. 얘는 줄 걸 준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송법하고 실제법인 민법하고가 이렇게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사실 대부분의 90%는요. 얘가 제대로 주장 입증해서 갚아라 하고 갚고. 맞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금 전 이 사례와 같이 그렇죠. 주장을 했는데 입증을 제대로 못했죠. 또는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갚은 사실을 입증을 못했죠. 그러면 대여 채권자는 대여 사실은 주장했는데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못하거나 또는 채무자인 피고는 변제 사실을 주장했는데 변제 사실을 입증을 못했죠. 그러면은 대여 사실도 없는 거 되고 변제 사실은 없는 거로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민법의 채권의 소멸 파트에서는 변제, 채권 소멸, 대여 사실, 대금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게 소송에서도 그대로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느냐는 것은 변론주의 때문에 뭐다? 그렇죠.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취급되고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정명책임, 입증책임 우리 민법에 했죠. 그럼요. 한마디로 정명을 요하는 사실이 진위불명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패소의 불이익. 누군가가 패소의 불이익을 지죠. 그게 정명책임이죠. 그렇다면 대여 사실을 주장한 원고 채권자는 자기가 대여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대여 사실은 없는 걸로 되고 그래서 패소. 반대로 채무자인 피고는 변제 사실은 주장했지만 변제 사실을 제대로 입증을 못했죠. 그러면 정명책임을 어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 패소. 그래서 원고는 승소.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거 지금 소송의 테마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채권법에 들어가면 채권하고 비슷한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거 막 배우잖아요. 채권 채무, 채무 파트 가면 보호 의무가 채무의 내용이 되느냐 그러면서 뭐를 한다 이런 거 말하죠.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자연 채무. 예, 바로 그거죠. 자연 채무가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기판력이나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데 제소금지의 제재를 받아가 더 이상 소를 제기 못하는 채무 이거죠. 소구할 수 없는 채무, 소구할 수 없는 채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연 채무. 자연 채무는 뭐다?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지. 법원의 힘을 빌려서 소구라 그래. 소송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는 없는 것. 이게 바로 자연 채무. 그러니까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요까지를 보면 이게 자연 채무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다? 갚는 거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급부 보유력 부당이득이 아니고 여전히 권리자, 실제법상 권리자. 그리고 얘는 여전히 실제법상 의무자고요. 갚을 걸 갚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실제법과 소송법 됐죠? 실제법과 소송법. 즉 실제법인 민법과 그리고 소송법인 바로 민사소송에 대한 요거 구별입니다. 와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틀이. 요렇게 보시면은 자, 요렇게 알고 우리가 민법을 보고 다시 판례를 보면요. 좀 더 와닿습니다. 와닿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 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잖아. 막 나한테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어쨌잖아. 하고 막 말하죠. 그냥 가만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면 되냐면 입증할 게 많겠네요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입증할 게 많겠다 이 말이죠. 입증할 게 많겠다 이거지. 왜요? 이거는 지금 당신이 말한 거는 전부 주장에 불과하죠.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 주장이 사실로 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입증할 게 많겠네 하고 배시시 웃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입증을 다 못하면은 그거는 주장에 그치고 뭐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소리죠. 개소리야 그냥.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입증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을 확보하고 미리미리 그죠?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뭐다? 반드시 문자로 하거나 아니면 뭐죠? 그죠? 요즘 다 그렇게 남지. 그냥 길에서 훅, 지갑에서 훅. 안 돼. 안 돼. 그 친구가 사악하다라기보다도 그 친구도 까먹을 수가 있다고. 맞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자기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낭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많이 남으면 뭐다?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증거 싸움. 우리가 소송을 증거 싸움이라고 그러거든. 예. 그러니까 법원에 안 가면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냥 괘씸하다 말이죠. 괘씸하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다. 자, 요겁니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앞부분에 두 수업 시간 같지만 절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를 바로 제가 다 던졌어. 앞으로 우리 내내 지금 변론주의의 포인트를 맞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판력. 여러분 민사소송에서 한 문제 내라 기판력. 민사소송에서 한 문제 내라 기판력. 두 문제 내라 그러면은 기판력과 변론주의. 기판력과 변론주의. 알겠습니까? 선생님 기판력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김치야. 김치.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에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 예. 바로 굴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가장 기본 반찬 김치. 똑같습니다. 기판력, 변론주의. 항상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요. 여러분이 참 달달달달 해놓으시면 천하무적이 돼. 소송에서.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생겨. 자신감 생기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거나 뭘 할 때 그 말을 다 내 거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요걸 해드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송은 재판 권리 확정인데 통상의 불복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 걸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은 이미 판단한 효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동일한 사안은 다시 법원에서 판단 안 해줍니다. 확정된 소송 사건에서 동일한 사안을 다시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판 안 해줘. 바로 그게 기판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장을 했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다? 그렇죠. 우리가 변론주의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증명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그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답안 마킹에 실수하면은 그냥 또 뭐죠? 또 1년이죠? 예, 이런 말 하면 무서운데. 그렇죠.
또 집행유예 1년, 벌금 5천만 원, 벌금 5천만 원, 집행유예 1년. 그럼요,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가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셔야 돼요. 실수도 실력이야. 실수를 줄이는 게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 우리가 뭐 두서없이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내 우리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좀 관련되는 내용들 아까 각 학기가 이런 것도 했지만은 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요런 내용도 알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민법의 또 계약이죠. 그리고 이제 소송 절차에서는 두 번째 보전 절차. 그 다음에 판결 절차. 자, 그리고 이제 집행 절차 이겁니다. 집행 절차.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절차는요. 계약. 그다음에 이 계약은 여러분 요 앞에 이제 여기 우리 실체법이죠. 민법의 계약. 그리고 여기서 뭐라 부르죠? 이제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권리, 계약.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민법을 만들 때 전제를 뭘로 두고 만들었다? 대상을 부동산 매매를 했죠.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렇죠. 대금 청구권과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 이전 청구권,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금 청구권 권리,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권리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내용이죠. 그럼 이 민법의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이런 절차들이 쫙 나오죠. 자, 요게 우리 광의의 민사소송이야. 이 모든 게 보판집. 그래서 여러분 요 보전 절차, 판결 절차, 집행 절차가 바로 광의의 민사소송인데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민사소송, 법무사 2차 민사소송은 요겁니다. 요 판결 절차, 판결 절차. 그리고 앞에 요 보전 절차와 집행 절차 이 두 개는 뭐죠? 그렇죠. 요거는 민사집행법이죠. 민사집행. 됐죠? 요 두 가지는 민사집행법이고 요 판결 절차가 우리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존 절차에서는 내용을 뭐라 부르죠? 피보존 권리라 그러죠. 이 권리가 보존 절차에서는 피보존 권리. 그리고 판결 절차에서는 이제 멋진 말들이 쫙 나옵니다. 바로 소송물. 자, 이 소송물이란 말도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10,000번 나옵니다. 바로 이 소송물이 바로 여기에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소송물이 바로 기판력이 발생하고 요게 우리 다른 말로 우리가 법에는요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 그리고 청구, 본안, 그 다음에 사건, 그리고 주문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 이 내용입니다. 소송물에 대한 판단.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뭐다? 소송물의 존부, 청구의 존재냐 부존재를 판단하는 게 바로 뭐다? 판결 절차. 그리고 판결 절차는 어떻게 한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판결 절차와 소송 절차는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끝을 보면 판결 절차고 판결 절차의 입장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면 그게 소송 절차야. 한마디로 부산에서 서울 방향, 서울에서 부산 방향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향해 나아가는 절차가 소송 절차고 판결 절차는 뭡니까? 그렇죠. 소송 절차가 이루어진 최종 목적이 바로 판결이죠. 이 말 같은 말이야. 판결 절차. 그리고 이제 집행 절차에서 마지막을 뭐라 그러죠? 실현되는 권리죠. 실현될 권리. 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알겠습니까? 호칭. 여러분 같은 말을 달리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차상명, 선생님, 교수님, 상명시, 여보, 아빠, 야 임마 전부 저죠.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호칭을 달리 부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이제 뭐 한다. 그렇죠? 판결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판결문이 나오죠. 판결문, 판결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집행 권한이죠. 바로 이겁니다. 집행할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집행 권한입니다. 집행 권한.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한다? 그렇죠. 바로 집행법원에서는 뭐다? 그렇죠. 집행문을 내주는 거죠. 집행문을 내주고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판결문, 여기서는 집행문. 집행법원. 됐죠? 요거는 판결법원, 수소법원이라 하기도 해요. 판결 절차를 담당하는 거를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는 게 소를 제기받은 법원.
즉 판결문 만들어주는 데가 수소법원. 그 다음에 집행문 만들어주는데 여기가 뭐다? 집행법원. 됐죠? 집행법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존 절차는 여러분이 잘 알죠? 바로 가압류 가처분 절차.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바로 가가 붙죠? 잠정적인 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됐죠? 요걸 하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여러분이 좀 개념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임의 보전, 채무의 확정, 책임의 실현. 이렇죠. 책임의 보전, 요거는 이제 채무, 채권 채무의 확정, 이봐. 확정의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책임의 실현. 됐죠? 그래서 보전, 확정, 실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용어들을 전부 법률 용어고요. 앞으로 교과서라든가 우리 판례에 요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고. 이게 답니다.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용어가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낯설 뿐이야. 알겠죠? 낯설 뿐입니다. 좀 그래서 어렵죠. 뭐든지 우리가 낯설면 어렵잖아. 그죠? 낯설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낯설면 어렵다. 요거지만 앞으로 이거를요.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한 10,000번을 한다. 10,000번. 네네 계속 나오면은 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첫 시간에 이거를 뭐 내가 10개 말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알았다. 됐어.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죠. 그 다음에 2-3개 알았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죠. 그러면 이제 3-4개 알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밟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 말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교과서 잠깐 들어오면은 내용을 잠깐 볼까요? 자, 다시 우리가 또 관련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이란 제가 설명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러분 민사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요 3가지입니다. 소의 제기를 시작으로 변론은 거쳐 판결. 됐죠? 소제기, 그리고 변론, 그리고 뭐 한다? 판결이 나오겠죠? 소제기, 변론, 판결. 네, 요겁니다. 소제기, 변론, 판결. 됐죠? 변론은 제가 계속 말했죠. 뭡니까? 당사자가 법원에 모여서 떠드는 건데 주장을 입증하는 겁니다. 원피고가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심정을 형성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심정 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걸 말하죠. 빌려준 게 맞네. 갚은 게 맞네. 이 말입니다. 심정 형성이라 그래. 심정 형성. 한마디로 판사님이 사실의 인정에 이르는 과정을 다 나타내는 걸 심정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바로 요 가장 핵심적인 민사소송의 절차, 바로 변론.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한다? 판결이야. 결국 여러분 소송은요, 판결이야. 여러분은 뭐죠? 합격. 전쟁은 승리. 그래서 여러분 소송하고 시험하고 전쟁은요, 똑같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죠? 전쟁은 승리, 이겨야 되고요. 시험은 걸려야 되고요. 소송은 무조건 소송도 이겨야 되죠. 판결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시험이 안 됐다. 만약에 안 됐다. 제 강의 듣는 분은 다 됩니다. 타 학원생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된다.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져잖아요. 진다. 그러면 여러분 참혹하죠. 참혹하면 옛날에 뭡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다 노예나 죽거나 여자들은 뭡니까? 전부 이겁니다. 전쟁 그겁니다. 전쟁은 그거야. 그게 전쟁이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됐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됐죠? 전쟁. 이겨야 돼. 시험은 걸리고 볼 일이야. 다른 거 절대 없습니다. 인간성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면 인간성 좋아져. 인간성 좋아져.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당사자의 원피고와 법원의 소송의 연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어가는 재파상 절차다. 됐죠? 자, 요겁니다.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요렇게 전체적으로 첫 시간, 지금 이제 첫 시간 이제 마쳐야 될 텐데, 첫 시간에 제가 두서가 없는 것 같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앞부분에 좀 더 인트로 파트에서 좀 더 이제 여러분 좀 더 이제 그렇죠. 워밍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소송 절차 개관이라고 요 몇 페이지에 나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이 교과서 이만큼 있는 거를 이제 절차를 가장 중요한 테마별로 한번 쫙 절차 개관
개관입니다. 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